평어를 보면 김민재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점은 있었지만 큰 실수는 안 했다. 아니, 근데 왜 4점? 그게 사야. 아니, 뭔 소리야. 코멘트랑 점수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 솔직히 이렇게 제목 써놓고 저도 앞으로 무시 못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말한 이 매체가 빌트라서 빌트 평점을 앞으로 안 퍼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키커 빌트는 그래도 퍼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빌트가 먼저 나옵니다. 평점이. 그래서 키커가 타이밍상 못 퍼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빌트를 꼭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인용할 건데 네. 그래도 근데 이번은 너무 심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먼저 나온다는 잡았습니다. 말은 그만큼 정확하게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키커는 한 번에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커는 이제 해당 라운드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다 쓰고 엘프 대 스타캐스 주간 베스트 11 한 번에 내는 그런 식이라서 그렇고요. 자, 일단 바이에른이 토트넘보다 경기를 먼저 했어요. 네. 바이에른의 전통적인 호구 베르더 브레멘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브레멘 이번 시즌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전반기 브레멘 원정에서 바이에른이 5대 0으로 이긴 바가 있고요. 그 이 두 팀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전통 있는 팀들이라서 맞대결을 역사상 가장 많이 했대요. 네. 근데 바이에른이 진짜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브레멘 천적이네, 천적. 네. 게다가 브레멘이 이번 경기 앞두고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입장에서 더욱더 유리한. 예. 브레멘의 그 수비수 중에 벨코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이번에 바이에른 상대로 13패, 13전 전패. 그래서 바이에른 상대로 전패. 바이에른 상대로 개인 통산 모든 경기 전패한 선수 중에서 최다 전패 타이가 됐습니다.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네. 구자철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예. 구자철 선수는 바이에른 한 번도 비긴 적도 없고 다 졌대요. 네. 예,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오래 뛰는 동안.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은근 바이에른 상대로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약간 자기가 그 상상 지동원도 바이에른 상대로 상상이 잘해. 있어. 지동원도 잘하는데 구자철은 그러니까요. 못해. 예. 사실 분데스리가 경력만 보면 지동원 선수보다 구자철 선수가 훨씬 높은데 그쵸. 예, 상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구자철 선수는 민재가 바이에른 간다고 했을 때 더 그랬겠죠. 체감상 와 거길 간다고? 구자철 더 선수한테는 대단해 보였겠죠.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그랬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바이에른이 어쨌든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뭐 일단 무실점 승리고 굉장히 뭐 깔끔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뭐 깔 게 있었나요? 없었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그냥 3대 0, 3대 0인데 수비가 뻥뻥 뚫리고 노이어가 막 선방 5개씩 하고 이래서 3대 0이면 깔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유효슈팅 뭐 한 4개였는데 3골 넣어서 뭐 3대 0을 이겼다. 뭐 이런 경기였으면 네. 깔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날 XG가 보면은 4.05 대 0.13입니다. 4.05 대 0.13이요? 네. 그러니까 4. 오히려 바이에른 한 골 덜 넣었네요. 네. 그러니까 공격진이 필드골 기회를 진짜 많이 날려먹었고 네. 해리 케인이 PK를 2개 넣었습니다. PK가 2개 들어있어서 XG가 높은 것도 네.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XG만큼의 필드골을 못 넣었다. 그 다음에 0.13. 상대를 0.13으로 막았다. 상대 슛이 2개였습니다. 2개 합쳐서 0.13. 그 정도면 하프라인 위로 잘 못 올라왔다는 거의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브레멘이 전반전에 슛 2개 했는데 합쳐서 0.13이고 후반전에 슛이 없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이에른이 아무튼 공격은 만든 거에 비해 마무리를 못했고 팀 전반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상대 플레이를 많이 방해를 잘했고 그 다음에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분상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들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그 몸 상태가 프레시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좀 둔한 느낌으로 막긴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그런 경기예요. 근데 일단 김민재가 AI 기반으로 풋업에서 산출한 평점 7.6으로 네. 7.6이면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제 3대 0으로 이겼다 보니까 김민재보다 높은 선수가 팀 내에 6명이나 있긴 했습니다. 공격진, 뭐 풀백 뭐 이렇게 공격하는 선수들이 많이 봤겠죠. 근데 풀백이 낮아요. 낮아요. 이날은 풀백 최악입니다. 네. 그리고 양팀 스타팅 중에서는 브레멘에서는 이제 골키퍼만 김민재보다 높아서 네. 두 팀 스타팅 합쳐서 22명 중에 8위. 그다음에 매치업 상대가 은진마라는 공격수인데 은진마가 5.9가 나왔고 한 게 진짜 없고요. 은진마가 보인 거는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진짜 다리 꺾어버린 건 아닌데 김민재랑 경합을 세게 해서 쓰러졌거든요. 네. 교체해서 나갔어. 김민재가 뭐 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부딪힌 건데 정상적인 몸싸움에 그게 네. 트리거가 돼서 이제 교체해서 나갔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공격수를 5.9로 통제했다. 네. 그리고 김민재가 사실 우파메카노보다 덜 보였다라는 게 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수비적인 행동은 팀 내 1위인 5회, 리커버리는 7회로 우퍼메카노의 8회와 1개 차이, 네. 공중볼 경합 3개에서 100% 승리. 아, 공중볼 경험은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볼터 사실 요즘에 안 좋은 날도 있는데 네. 간만에 일주일 쉬고 나왔더니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터치 뭐 어떻게 합쳐서 4위, 네. 패스에스 3위 이런 게 보통은 1위 아니면 2위인데 3위, 4위인 것만 해도 평소보다 좀 낮은 거죠. 그렇죠. 우퍼메카노가 이날은 더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 투입한 패스는 늘 그렇듯이 김민재가 키미에 이어서 2위. 늘 그렇습니다. 우퍼메카노는 횡패스가 좀 많고 네. 김민재가 찔러준 패스가 많죠. 예. 이렇거든요. 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지 매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점을 낮게 주려고 막 드릉드릉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독한테도 기자회견에서 3대5로 이겼는데 수비에 대해서 오늘은 잘했네요가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은 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쿠파이 감독이 어이가 없겠죠. 네. 3대0으로 이긴 날도 그딴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잘했다 소리 좀 하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바이에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 한두 번만 완벽하지 못한 경기를 하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다. 우리는 여전히 독일 최고 수비를 갖고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약간 이것도 의도로 갖고 하는 질문 아닌가요? 명백한 의도가 네. 갖고 하는 질문이죠. 뒤에 평점을 보면. 네. 늘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해결책은 팀 차원에 찾는 것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라고 호해 감독 맨날 하는 말인데 이번 경기는 더욱더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자, 여러분께 제가 정리한 현지 평점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트가 제가 3대0으로 이긴 경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놀랍게도 김민재가 4인데 4는 이제 많이들 말씀드렸지만 평점으로 C 학점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5는 이제 D거든요. 네. 5가 4명이에요. 3대0으로 이겼는데 5가 4명이야. 그래서 현지 팬들도 납득이 안 되죠. 이제 온라인에서 보면은 야 우리가 3대0으로 진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눈이 없는 거야? 약간 이러고 있는 건데 게헤이루, 사샤보이 두 명의 풀백이 둘 다 5를 받았고 킹슬리 코마, 마이크 올리세 두 명의 뮤중화가 5를 받았습니다. 측면이 개판이었다. 공수 양면에서 이런 네. 얘기죠. 그러네요. 진짜 올리세도 5점까지. 이렇게 줬고요. 김민재가 4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반? 팀 내에서 네. 가장 나쁜 선수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해리 케인이 1위예요. 아, 2골 넣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PK 2개 넣었거든요. PK 네. 2개. PK 2개 말고는 필드에서 슛을 했는데 못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위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약간 야마를 잡고 바이언 3대0으로 이겼지만 경기력은 안 좋았어라고 야마를 잡고 나쁜 평점 폭격을 한 다음에 네. 근데 진짜 그래도 3대0으로 이겼는데 모든 선수가 막 4-5, 4-5, 4-5, 4-5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두어 명 1, 2 준 게 무시할라 2, 케인 1 준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야마를 이렇게 잡아버렸다.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뭐 다른데 평점이 오히려 확실히 좀 객관적이어 보이긴 하네요. 네. 뭐 이제 TZ가 TZ가 뭐 사실 조금 원체 지역에서 바이언을 좀 깊게 파는 데라서 네. 맞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김민재 3, 우파메카노 3 네, 무난하게. 다만 측면 자원이 못했다라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5는 아니라 이거죠 여기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긴 경기에서 최저 평점을 주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무실점을 했는데 수비진이 특히 3대0 경기에서 3, 5, 4, 3, 5가 뭐냐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TZ는 이제 3, 4, 3, 3, 4. 풀백들이 못하긴 했다. 이게 여기도 똑같이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5는 아니다 이거지. 그다음에 중원이 2, 3, 윙이 4, 3, 4-3 무시할라 3, 케인 2. 이렇게 나왔고요. 김민재를 좀 특히 좋게 준 거는 이제 슈포르트. 슈포르트가 있습니다. 네. 슈포르트는 김민재 2.5. 2.5죠. 여기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김민재가 케인과 같다. 똑같네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아예 다른 관점이죠. 음. 여기는 김민재 4, 케인 1이에요. 빌트는 슈포르트는 김민재도 2.5, 3점 차이 나는데 네, 똑같네요. 케인도 2.5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김민재는 뭐 4, 3, 2.5, 3 받았는데 이 4 하나 때문에 평균은 이제 3이 안 됩니다. 네. 네. 노이어랑 똑같네요 평균이. 네, 평균이 제일 높은 곳은 케인 1.75. 네, 평균이 제일 높은 네. 곳은 케인 1.75. 그러니까 이 1 하나 때문에 그래요. 1.75인 게. 뭐 그러네요. PK 두였다고 무슨 PK 잘 넣는 것도 재주고 네. 케인이 PK를 분데스리가 온 뒤에 1년 반 동안 전부 다 넣어서 그것도 화제긴 해요.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2개 넣었다고 1을 줄 거냐 이거지. PK 2개 넣었다고. 필드골로 헤드트릭해도 1을 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네. 그렇고 이상하긴 합니다. 네. 저거는.
그 다음으로는 10점 이런 건 10점 맞죠? 네, 네. 아니, 10점. 거의 네. 10점에 가까운 건데. 무시알라가 2.13, 키미히가 2.13 받았고요. 무시알라가 2.5 받았는데 무시알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뭐 아주 좋지 않았지만 괜찮았고, 네. 근데 막판에 케인의 두 번째 PK를 얻어내주는 후반 추가 시간 드리블이 진짜 환상적인 드리블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역시 예전 한 번씩 보여주는 그 네. 스케이팅 타는 듯한.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쇼보트류의 드리블 영상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멋있다. 발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와서 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공을 밟았다가 이렇게 미는 류의 드리블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실전으로 쓰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밟았다가 밀면서 상대를 한 명 제쳐버리는. 그 약간 이벤트성 경기에서나 나올 네. 법한. 네. 사실 안토니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안토니가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브라질리언이야. 사실 못하는데 그렇죠. 무샬라는 하는. 그게 나왔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어를 보면 김민재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점은 있었지만 큰 실수는 안 했다. 아니, 근데 왜 4점? 그게 사야. 아니, 뭔 소리야. 코멘트랑 점수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샤보이도 이상해요. 공격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먹힌 건 없었다. 5.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는 매기는 거 아니에요, 매기는 거?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는? 근데 이게 5점짜리 평가냐고. 본인이 실점 빌미를 5개 제공했다, 3개 제공했다. 이래야 5를 주는 거지. 그렇죠. 공격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네. 먹힌 거 없었다. 이게 무슨 5야? 오늘 최악이었다. 뭐 이런 게 써 있으면서 5점이면 뭐 알겠는데 네. 먹힌 건 네. 없었다. 해리케인 크로스바 한 번 맞추고 페널티킥 2개 넣었다. 이게 성일명이 다거든요. 네. 이게 1이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전체적으로 평점이 완전 개판이긴 하네요. 예, 예. 빌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농담 아니고. 그리고 이제 TZ 김민재에 대해서 파트너 우퍼메카노에 비하면 수비에 더 집중한 역할로 자기 자신을 제한했다. 도전적인 수비도 안 했지만 그만큼 실수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슈포르트는 김민재에 대해서 민현이 왼쪽에 상대 역습을 당할 때 계속 그 경로에서 방해했다라는 네. 점을 높게 사서 더 높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이 공격 루트가 주로 오른쪽이었다. 네. 아마 이날 상팀 윙백이 미첼 바이저였을 거예요. 미첼 바이저 바이언 출신이기도 하고 브레멘에서 꽤 유명한 네. 선수거든요. 오른쪽을 주 공격 루트로 삼았는데 그래서 게헤이르랑 김민재 쪽이 많이 막았어야 됐는데 게헤이르가 많이 못 막았고 김민재가 커버를 많이 했다. 뭐 보기에 불안해 보였을지언정 아무튼 다 막았고 실질적으로 팀 내 전술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 이거죠. 분석적이네요, 이게 확실히.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드려 보면 현지 시간 일요일 훈련, 네. 셀틱전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경기 바로 다음날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 하루 훈련하고 그 다음날 스코틀랜드로 이동해서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하는 건데요. 챔피언스리그 원정이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훈련에 빠졌습니다. 1군 중에 훈련 빠진 선수 6명인데 네. 주전으로 이 전 경기 뛴 선수 중에서 2명 빠졌어요. 김민재, 노이어. 네, 노이어는 뭐 그냥 휴식인 것 같고 김민재도 물론 휴식이지만 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킬레스 건염으로 인해서 휴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저게 더 쉬게 해준 것 아킬레스 같습니다. 건염이 진짜 자주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네. 운동 그냥 약간 스포츠 부상 일반인들이 많이 당하는 그런 부상이기도 하고 저 상태로 점프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날은 그나마 공중볼을 잘 땄는데 네. 3일 간격으로 경기할 때 김민재 점프 솔직히 진짜 낮아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공중볼 진짜 못 따요. 일단 점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뛸 잘 때마다 먹었어야 되는데. 아파 보이고 브레멘전도 사실 초반에 전력 질주 한번 하고 나서 다리 불편한 기색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김민재가 헤딩 성공률이 엄청 낮은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상대한테 헤딩 그냥 따여가지고 바로 헤딩 정확하게 정자로 줘서 먹는다 이게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밀면서 방해하는 거. 네. 그 정도니까 이제 헤딩은 상대 머리에 맞긴 해요. 김민재 헤딩 성공률이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방해는 해서 부정확하게 만드는 거. 요게 요즘 할 수 있는 최선이라서 그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몸 상태가 영 정상이 아니다. 예. 아킬레스 건은 다 나아도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염증이 좀 피곤하면 나오는 그런 거라서 이제는 거의 다 해고 가야 되지 않나. 완전 피곤해요, 근데. 예. 김민재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경기 시켜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예, 덩치도 크고 그 전력 수주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김민재랑 우파는 일주일에 한 경기도 피곤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선수 생명 자체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요즘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생각인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축구 트렌드가 많이 변해서 요즘에 센터백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해서 얘기 안 했나? 네, 이런 같이 식으로 했을 때 하면 예, 그러니까 전성기가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데 팀들이 선수 스쿼드 구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미식 축구나 다른 종목에서는 부상이 잦은 포지션은
뭐 한 3배수, 네. 부상이 없는 포지션은 1.5배수 이런 식으로 스쿼드 구성을 따르게 하거든요. 미식축구가 축구처럼 동시에 11명이 뛰는데 한 팀이 53명이에요. 한 경기 한 40명쯤 뜁니다. 근데 이제 공격팀, 수비팀, 스페셜팀에서 11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통째로 바꿀 때가 많아서 33명이 기본이고 일부 포지션을 막 바꾸거든요. 근데 주로 바꾸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 포지션들은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선수 생명도 짧고 부상도 잦고 해당 경기 안에서 계속 바꿔야 되니까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 축구는 굉장히 경기 수도 많고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교체 카드가 5장으로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로스터 자체도 좀 늘려서 아예 진짜 2스쿼드, 3스쿼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그리고 합니다. 이제 다른 포지션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식 축구에 그런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다른 포지션은 몰라도 센터백을 굉장히 막 2.5배수씩 보유해야 된다. 빅클럽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바이언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는 팀은 예전부터 말했지만 맨시티인데 맨시티 센터백 부상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나고 그렇죠. 부상이 아니어도 부진이 엄청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리졸라는 훌륭한 센터백을 2.5배수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랩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부진해도 다른 애들 메우면 되거든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예전에 그 덩치 큰 풀백들이 유행할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마이콘이나 이바노비치나 이런 선수도 생명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네요. 아, 예.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덩치가 큰데 많이 뛸 경우에 그쵸. 스프린트가 많은 스피드도 경우에. 스피드도 예. 그렇단. 예전에 막 존 테리나 뭐 퍼디난드나 이런 시절에는 센터백만큼은 교체를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쵸. 1년에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1년에 50경기씩 뛰고 그랬는데 그때 그 센터백들은 하프라인을 넘어서 공을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전력 질주 범위를 센터백이 경기장이 120m면 네. 센터백 2명이 그중에 70m를 맡아줘. 그렇죠. 나머지 8명이 나머지 40m를 맞는 거야. 요즘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몸이 갈린다는 걸 인지하고 감독이 짜야 된다. 저는 아니면 이제 생각합니다. 캉테 같은 선수들이 있던가. 네. 이제 채팅에 로테이션 왜 안 돌리냐 다른 선수들 얘기해 주시는데 다이어랑 스타인시치는 계속 벤치에 있고요. 네. 최근에 스타인시치가 준비하길래 드디어 김민재 빼나 했는데 게헤이루를 뺐나 그러는 황당한. 아니 뭐 스타니시치 오른쪽에서도 잘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좌우 다 볼 수 있고 네. 그건 괜찮은데 스타인시치가 측면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걔네들은 어차피 로테이션이고 그렇죠. 갈려 있는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나 한 미드필더 키미나 이쪽으로 뺐어야 되는데 좀 황당한 이런 게 있었고. 콤파니도 약간 센터백은 굳이 잘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고 싶어 해요. 김민재는 그래도 경기 막판에 조금씩 빼주긴 하거든요. 네. 우파메카노는 아프다고 손 들고 아예 빠진 경우 몇 번 있고. 네. 근데 이제 요즘 그것도 안 합니다. 이상하게. 아마 셀틱 원정에서 일찍 점수차를 벌리면 김민재 일찍 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1대0이라면 풀타임 뛸 것 같고. 그 바로 다음 경기가 레버쿠젠이에요. 아, 스코틀랜드 갔다 와서 레버쿠젠입니다. 빡세네 일정이. 굉장히 빡세요. 예. 지금 그 차이가 좀 얼마나 나요? 근데 이번 승점차가? 주말 일정에 레버쿠젠이 한번 비겼어요. 그래서 승점차가 6에서 8로 늘어났거든요. 네. 조금 여유 있는 여유는 가운데 있긴 레버쿠젠을 하네. 만난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도 여전히 5점 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좀 덜었는데 하지만 바이어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레버쿠젠 지난 시즌 너무 닦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둘째 레버쿠젠은 챔스를 8강 이내에 들어서 리그 페이지에서 네. 16강 직행했습니다. 그렇죠. 주중 경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바이언이 체력적으로 명백한 열세인 가운데 레버쿠젠과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이거 바이언 입장에서 약간 셀틱전 졸전 끝에 이기고 레버쿠젠전에선 그러네요. 내용은 안 좋고 이기냐 지냐는 모르겠고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셀틱과 홈 경기 합니다. 네. 그리고 3위 프랑크푸르트랑 경기합니다. 요 시기가 가장 그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브레멘 상대로 한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네. 즉시 김민재 빼고 다이어나 스타이시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풀타임이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상한 고집이긴 하네요. 예,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고집은 난 맘대로 할 건데 이런 고집일 순 없고 네. 쫄보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럴 담이 없는 거지. 함부로 그랬다가 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보통 이럴 때 감독들이 이번 경기만 대승하면은 막 빼줘야지 네. 시나리오 세워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게 대승 못하면 못 빼주는 거.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리그 페이지 막판에 예를 들면 이런 거 페누르트 상대로 대승하면 그때부터 빼줘야지. 네. 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경기까지 김민재 꼼짝없이 쓰는 네. 거죠. 이런 겁니다. 예. 페누르트만 잡으면 브라티슬라바 상대로 김민재 빼줘야지. 못 이겨. 이런 것도 좀 감독이 경험 부족으로 봐야 되나? 예, 경험 부족이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안 빼가지고 진 경기. 그러니까 김민재랑 우파가 60분 이후에 마테이가 가서 진 경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일찍 빼주는 게 더 승률도 높았던 건데
그런 판단을 하기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바이언이 계속 주전급 센터백 한 명 더 찾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뭐 다이어는 기회를 늘릴 수도 있어요. 기대보다 잘해주고 연봉도 뭐 낮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어가 있더라도 오히려 더. 근데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뭐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의 전반적인 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5배수. 이토는 그 정도로 안 보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김민재 대체할 만한 그런 자원까지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소프트해서 네. 원래도 레프트백이라는 얘기가 많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제게 불투명했기 때문에. 아무튼 자 이토는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네. 근데 셀틱전에 급하게 나올 확률은 좀 낮고요. 아마 한 다다음 경기 셀틱과의 홈 경기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네. 드디어네요. 진짜. 물론 전에도 텔레비전이 아직도 못한. 물론 전에도 훈련 복귀했다가 또 다쳐가지고 또 나갔다 들어오는 거라서 그때까지 안 다친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네. 드디어 이토 돌아오면 바이어는 5명의 센터백을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오. 마침내 시즌 시작하고선 지금 3분의 2 지나는데 마침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근데 그래도 김민재 우파메카노만 쓸 것 같은 느낌, 네. 불길한 느낌이 있지만 이토 레프트백 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드디어 선수풀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왼수들이 골을 못 넣는다고. 예. 뭐 케인이 그나마 PK는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긴 한데 윙어들이 네.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잘하고 이번 경기는 다 못해가지고 그게 문제죠. 바이언은 진짜 윙어 측면이었는데 측면 파괴력과 확실한 스트라이커 이게 그렇죠. 바이언 아닙니까? 로베리 이후에도 뭐 물론 그들이 좋았던 시 안 좋았던 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죠. 그나브리 코망도 잘했던 시기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들과 함께 더글라스 코스타 네. 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더글라스 코스타 추억의 이름이네 진짜. 원래 있던 친구들 다 기량 떨어지고 올리세가 그나마 해주고 있는데 올리세도 요즘 몇 경기 좀 안 좋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무시하라 똥꼬쇼 윙어들이 못 해준다면 내가 중앙이라 드리블 한다. 야 니들은 측면에서 이게 안 돼. 나 중앙에서 하는데 내가 다 뚫는다 씨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죠. 대단하긴 합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이언 경기 얘기해 봤고요. 셀틱전은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뭐 보긴 하겠죠. 체크는 해보겠죠. 뭘 무시해요? 빌드 평점이요. 예, 그럼요. 무조건 봐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